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무수. 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입니다. 저희 뒷방 상영관 296번째 상영작은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악윌의 신의 분노입니다. 줄거리를 지금 말하나요? 네. 때는 1960년. 바야흐로. 스페인 원정대는 아마존 강기슭에 있다는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향해 모험에 나선다. 그러니까 엘도라도를 찾으러 여정을 나섰는데 여정을 떠난 어떤... 근데 이게 실화가 기반이래요. 다 있었던 일이고 있었던 이름인데 피사로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엘도라도를 찾아서 그런 원정길에 올랐다가 길이 너무 험난해져서 그 자기 휘하에 있던 장군 우르스아를 우두머리로 하고 그 아래에 이제 아규레라는 장군을 부하로 이렇게 해서 40명만 딱 이렇게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 이야기인데 그런 선발대도 되게 막 뗏목을 타고 가다가 좌초를 한다든지 뭐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르스와는 이제 우리 그냥 본 원정대로 돌아가자,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아규레는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례가 있나 봐요. 그 다른 어떤 다른 나라의 원정대인지 몰라도 되게 힘들게 이렇게 강행해서 근데 거기서 뭔가를 찾아냈겠죠. 뭔가를 점령하고 그래서 되게 부자가 된 사례가 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강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황제를 새로 세우고 이제 스페인 제국의 원정대인데 이제 스페인 제국의 우리의 장군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이 아마존 왕국의 황제고 나는 이제 그곳의 장군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황금의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줄거리 짧게 얘기했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던 배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난 있어. 요즘 근황 중에 마음에 드는 근황이 있는데 제가 러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제가 러닝 시작하기 전에 조금 뭔가 두려운 거예요. 밖에서 뛴다는 게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나가기가 좀 싫었거든요. 근데 유니클로에 가서 장비를 좀 갖추고 나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잘 못 뛰거든요. 그래서 한 3km를 9분대로 1km에 9분, 3km 그렇게 뛸 수 있어요. 잘 뛰는데? 더 못 뛰어요. 아니 그렇게 더 못 뛰어요. 잘 뛰는 거예요 그게? 3km에 9분 떼면 그냥 3km를 그니까 1km에 9분 속력으로 뛰는 페이스가 9분이라는 9분. 뜻이잖아요. 잘 뛰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뛰다가. 근데 막 웃음이 났어요. 그런 동시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구나. 밖에서 뛴다는 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뛰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 약간의 체력의 변화를 느낀 거는 아침에 되게 잘 일어나지는 거예요. 뛰고 나니까.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일찍 학교에 가고 거의 매일같이 학교에서 뭔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 기억하기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어렵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아침 되면 바로 눈 뜨는 게 자연스럽고 그냥 학교 가서 땀 흘리고 운동하고 집에 오고 공부도 하고 근데 그랬었는데 뭔가 그런 게 되게
그런 단순하게 느껴지는 생활이 가능했었던 거는 학교에서 매일 운동을 해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통 뭐 러닝 앱 같은 거 많이 그걸로 시작하던데. 저는 워치에 있는 그냥 기본 피트니스 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5km를 8분 페이스로 쉬지 않고 뛰기입니다. 네. 근데 방금 배가 한 말이 전 좀 다른 맥락에서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도 하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것에 그런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뭐 대학생이 되면서 사실은 생활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 이제 초, 중, 고는 사실 너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별 의문 없이 일어나고 자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되잖아요. 너무 큰 자유와 방탕한 삶이 이어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딱 또 저도 막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는 되게 그 자유를 어찌할 바 모르고 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 이런 생활 너무 좋다 이랬었거든요. 정반합의 합의 시기가 아닐까요? 뭔가 그런 뭔가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행동이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구속하는 게 없으면.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어쨌든 그런 저도 계속 제가 시간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봤는데 저라는 사람한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점성술 같은 거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태어나길 부실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통 그런 기본 체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템포를 만들잖아요. 일상에. 근데 저는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그리고 뭐 그런 좋은 것만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저의 근황은 바로 어제 제가 아는 고양이가 있어서 그 사진으로만 보다가 어제 처음으로 실물을 봤는데 아니 집사들이 사진을 너무 못 찍었던 건지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해가지고 보자마자 사람을 만나려고 간 것도 있었는데 그냥 모두가 고양이에게 그 집중이 돼가지고 근데 그 나이가 좀 있어서 아파요. 그래서 원래 배 만지는 걸 싫어했었는데 약 먹느라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배 만지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계속 빗질하고 배 만지다가 왔어요. 근데 저는 무수 씨가 동물에 대해서 예쁘다고 말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저는 약간 동물을 약간 좀 어려워해요. 바니도 너무 그 반려 동물 친구인 바니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예쁘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막 너무 귀엽다고 말하는 것도 막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근데 그 고양이는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궁금해졌어. 근데 그렇게 어제도 그냥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예뻐하고 그러긴 했어요. 노랑의 근황이요? 근황. 뒷방 배지를 받았다? 초초 근황이네.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뭐지? 카운터를 지켜주시는 분께서 뒷방 배지를 그러니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모든 팟캐스트에게 다 해주시는 거겠죠? 뭔가 동물의 숲 플레이하다 보면 어떤 동물 주민과 일정 기간 이상 친하게 지내야만 그 동물의 사진을 갑자기 어느 날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느낌인데. 현실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동물의 숲에서 만난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아니라? 그 게임 안에 있는 NPC예요? 그런 느낌의.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다른 친구들이 받았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을 때는 너무 갖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왔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전달해 주시는 분의 표정이 너무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 주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홍보 잠깐 하고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뒷방 상영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백투더 시네마 사이사이에 언더바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아토믹이 상영작 소개,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팔로우 해주시면은 저희 소식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영화 저희 녹음하는 영화 추천해 주시거나 방송 후기 같은 걸 전해 주시고 싶으시면은 인스타도 좋고 팟빵 댓글이나 이메일 익명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또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랑 에스크드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이나 팟빵 소개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소개할 댓글은 없는 것 같아서 영화에 관해서 얘기할 트리비아 있으면 먼저 얘기해볼까요? 트리비아는 약간 이 영화의 선정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영화를 녹음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하자고 했는데 에드워드 양 감독을 엄청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길의 신의 분노를 보고 에드워드 양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했었는데 왠지 보기 싫은 영화였어요. 근데 뭔가 이번 녹음을 계기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저도 이 영화 보다가 초반에 막 잠들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꼭 보자라고 그런 계기를 삼고 싶었고, 그리고 헤어조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왠지 그냥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영화는 한 편도 안 봤는데 뭔가 되게 자기만의 관심사가 뚜렷하게 있는데 그게 너무 주류적이지는 않은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에드워드 양 그 기념 전시를 대만에서 할 때 갔다 왔었는데 거기 헤어조크와 에드워드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었거든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에드워드 양 헤어조크가 쓴 얼음 속을 걷다라는 책도 그때는 읽지 않았는데 제가 갔다 와서 최근에 읽었거든요. 그 책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는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독일 영화사에 그러니까 이 헤어조크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무슨 거기서도 약간 뉴웨이브처럼 젊은 감독들의 그런 영화운동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지지해주던 영화계의 평론가 같은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파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병원까지 독일에서 막 걸어가는
내용이고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가면서 본 것들 그리고 막 눈이 엄청 내리는데 되게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발이 아프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고 근데 거기 그 전시장에 가보면 에드워드 양이 그 책을 낭독한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에드워드 양한테는 중요한 인물이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뭔가 헤어조크 영화를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막 최초의 그 인류가 발견된 동굴에 관한 어떤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우리 예전에 했던 그 화산 연구하는 부부 그 화산만큼 사랑해. 그 인물들에 대한 해서 헤어조크가 찍은 다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알고 싶은데 또 되게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고집 있는 사람 같다는 인상도 있는 것 같고 이 아기레라는 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포스터에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품고 있는 이 너무 바로 넘어가 버렸네 이야기를 이 인물이 클라우스 킨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헤어조크가 아기레 신의 분노를 포함해서 5개의 영화를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레랑 노스페라투, 보이체크, 피츠카랄도, 코브라 베르데 이런 영화들이고 되게 뭔가 서로 죽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고 그 아기레라는 영화도 아마존에서 실제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킨스키가 그만하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헤어조크가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배우가 공포에 질려서 영화 촬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 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헤어조크와 함께 이 배우도 되게 뭔가 영화사에 길이 남는 그런 대배우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딸을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되게 죽은 다음에 딸이 힘겹게 고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되게 이 사람도 좀 기행을 범죄죠.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뭔가 제가 놀랐던 점은 알아보다가 놀랐던 사실은 이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 피가로 이 사람도 스페인에 실제로 있던 사람이고 페루 잉카 제국을 점령했다나 그런 사람이고 아기레라는 사람도 실제로 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무수는 이 영화를 왜 저는 사실 엄청 궁금하진 않았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줄거리를 보는데 좀 흥미롭긴 한 거예요.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어차피 좋은 얘기는 안 해줄 테니까 그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복잡한 심경으로 약간 마음에 걸려가지고 보게 됐어요, 저는. 저는 끝까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영화가. 뭔가 그 킨스키라는 배우도 별로 비호가 아니고 그리고 헤어조크도 이 사람이 만든 다큐는 보고 싶은데 왠지 그 영화는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너무 다큐 같았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영화 얘기를?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영화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은 따로 없고 영화가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한 것 같기도 해서 특별한 서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기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기레의 그 고집스러운 행동에 반응하는지 아마존의 그런 자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큐멘터리처럼 나오는데 뭐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영화 전체적인 인상을 계속 지배한 게 그 아마존이라는 환경도 그렇고 막 진흙탕이고 막 물이 엄청 콸콸콸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그런 뗏목을 타고 이런 상황이고 막 처음에는 산맥을 내려오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평지에서 전투 그리고 이렇게 말을 타고 그냥 창을 들고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아마존에서의 전투와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철갑옷을 입고 큰 말을 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부인이랑 딸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은 다 엄청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 덥고 습한 곳에서 그리고 가마를 타고 있는데 그 산을 가마를 타고 그 노예들이 가마를 끌고 그리고 그 노예들은 다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대포를 들고 가다가 대포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게 다 너무 우스꽝스럽고 대체 저게 뭐하는 멍청한 짓이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게 모두 실화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식민지 경영을 했단 말이야? 저는 처음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원경에서 그 산을 바라봤을 때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그 돌계단 누가 만들었는지 그 제국에서 잉카 제국에서 만든 돌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영화 내용에 집중이 되기보다는 촬영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현실이구나. 현실 촬영이구나. 그 좁은 길을 말 타고 내려와야 하고 무슨 케이지에 담긴 닭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떨어진 걸 찍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뭔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진짜로 그 스페인 군대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다시 경험하러 간다. 그런 왜? 약간 왜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 카메라도 요즘처럼 막 고프로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닌데 그리고 필름도 다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70년대 영화인데 진짜 감독이 그냥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뭐 누구 하나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찍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노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 모습들을 좀 막 엄청나게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왜냐면 다큐멘터리 같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계속 너무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끝까지 뭔가 장면이 이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 하면서도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오늘 녹음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여준 방식이 뭐였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허설 때는 이제 우리가 에드워드 양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이 영화를 보게 된 거지만 그렇다고 에드워드 양의 의도를 우리가 다 캐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수가 에드워드 양 다크 인터뷰에서 짚어준 대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대만 그러니까 에드워드 양이 80년대 영화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 시기의 대만 영화들은 되게 국가의 선전 프로파간다 같은 영화들이 많았는데 에드워드 양은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에드워드 양의 영화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저는 에드워드 양 영화를 보면서 항상 열려있고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었다. 이게 뭔가 그런 중립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간의 삶을 그냥 찍어놓고 보면 그건 어떻게 봐도 말이 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해석의 가능성이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에드워드 양의 속의 인물들도 되게 뭔가 보다 보면 되게 그냥 인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헤어조크 영화도 좀 이 킨스키 이 아귀레라는 인물도 되게 뭔가 이 배우 특유의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헤어조크가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전부터도 되게 괴팍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 얼굴 자체도 되게 그런 캐릭터가 강한 얼굴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서 더 아귀레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아귀레를 찍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욕망이나 그런 것도 느껴지고 동시에 그런 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그런 걸 다큐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적이지 않다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몰아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냥 본 사람이 아 이거 웃기기도 하면서 되게 무섭기도 하다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복합적인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여기 아길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뭐랄까 공통적이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경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뭔가 자기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실현하고 있을 때 격차들이 있는데 그 격차들을 그 욕망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드러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제가 어떤 걸 원하는 강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삶에서 느꼈으면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강박이 있는 사람도 뭔가 그렇게 벌어지는 지점 내 원하는 바와 다르게 경험하는 지점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걸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점이다. 삶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의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보면서 뭔가 보편적인 뭔가 인간의 인생 같은 거를 좀 약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격차가 느껴지는 게 배는 좋은 점이 삶의 좋은 점이라고 했지만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렇게 다른 사람 영화로서 이렇게 보여지니까 엄청 무섭기도 했어요. 뭔가 실제로 어떤 삶에서 뭔가 되게 멍청한 것을 이렇게 추구할 수도 있고 그걸 향해서 막 진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멍청해 보인다는 이 다른 사람 일 같지가 않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그런 게 약간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는 게 꼭 정복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처음에 있었던 어떤 욕망이 있으면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 욕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뭔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뭔가 세상을 배운다거나 뭔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글을 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어떤 정글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자신의 행진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거나 뭔가 아마존이 제공하는 평온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무서운 고요로 느껴진다거나 그래서 뭔가 같은 세상은 같은데 뭔가 경험을
어떤 의지나 의도에 의해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경험을 헤어조크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전 영화가 엄청 관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스페인 군대가 하는 행동에서 좀 떨어져서 보게 만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경험을 동시에 하는 느낌이었어요. 스페인 군대 입장에서의 뭔가 보여주면서도 동떨어져서 되게 명상적인 느낌도 있었거든요. 방금 배의 말을 들으면서 떠오른 게 헤어조크의 얼음 속을 걷다를 읽어보면 그 헤어조크가 계속 내 친구는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걷는 게 진짜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동시에 그 사람이 계속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뭘 보면서 또 어떤 상상을 하고 그거를 되게 뭔가 많은 것들 잘 지켜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으면서도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영화를 찍었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장면이 페루에 쳐들어갔을 때 그 만나게 되는 그 원주민, 선주민들이 있는데 그 되게 그 멍청한 모먼트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 정복의 욕구와 함께 뭔가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교의 목적도 있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태양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어떤 예언을 가지고 있었다고 뭔가 나무 하는데 짝대기에서 번개를 쏜다고 했나? 그런 약간 사람들이 올 무기를 것이다. 가지고 올 것이다.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이 정복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들고 나타났는데 성경을 막상 보여주니까 안 들리는데요? 막 이렇게 한 거 보고 갑자기 열받아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가 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내 방식으로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말 안 통하게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멍청한 그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왜 이거를 정당화하는 듯한 대사를 넣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후예라는 거? 태양의 후예 이런 얘기 그냥 들어맞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잉카 제국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런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근데 뭔가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신화 속에 그런 얘기가 아무튼 저는 또 웃겼던 점이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반란을 하잖아요. 아귀레가 우르수아라는 자기 대장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스페인 제국과 독립된 새로운 제국을 세웠다고 선언하고 그 스페인 귀족 약간 되게 몰락한 귀족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을 새로운 황제로 구즈만 그 해가지고 이제 아마존 제국을 엘도라도 제국인가? 그거를 세우는데 뭔가 저는 스페인이랑 아마존은 너무 먼데 이렇게까지 멀리 와서도 스페인 제국의 명을 따라서 뭐 누구는 장군이고 누구는 부하고 또 거기 흑인 노예도 있잖아요. 노예도 있고 또 거기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근데 이렇게 먼 데까지 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법도 한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스페인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반란이라는 걸 했는데도 다시 또 제국을 세우고 황제가 있고 장군이 또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런 황제가 되려는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황제인 것처럼 하는 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인간이 정말 저렇다 싶기도 하고 되게 제도에 속박된 인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평소에도 엄청 답답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움, 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움. 그게 편하니까. 맞죠. 그거 갑자기 그거 뭔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불편함들이 생기니까 어쨌든 저희도 평소에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배고프고 덥고 샤워도 못했는데 새로운 걸 상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배고프고 덥고 샤워도 못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챙겨야 하니까. 그게 진짜 그 갑옷이랑 드레스가 진짜 거추장스러워 보이는데도 그걸 계속 입고 있는다는 게 그게 뭔가 더 안간힘 같기도 하고 그걸 지키고 싶은 뭔가 그게 자기의 어떤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다 벗어 던지고 싶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길의 강력한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아길레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좀 마지막 장면에 스페인 왕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체계를 뒤엎고 뭔가 자기가 해내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랑 뭔가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에 대한 집착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부가 이미 있으면 다른 장군들이 했던 것과 같이 뭔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뭐 법 체계라던가 뭐 사람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우르스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길레는 뭔가 그런 법이 자기를 위해 작용하지 않았던 사람같이 느껴졌고 뭔가 그런 체계 안에서 자기를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기존 체계에 대한 깊은 불만이 그런 강력한 의지로 어떤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든데 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탐험의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지쳐 있는데 혼자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 한 마지막 즈음에 뭔가 나를 따르는 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반역하는 자 누구든 점점점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연설 장면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을 보여주거나 다음 컷에 그 사람들을 보여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사람 없이 혼자 내뱉은 말이 있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오히려 아마존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변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물속에 있는 풀을 먹거나 뭐 나무에 핀 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비에 되게 매료되고 미소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길의 딸인 플로레스는 되게 지루해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정글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이라 생각해요. 그런 정글 속에서의 지루함을 느끼는 거. 그래서 되게 뭔가 환경에 동화된 사람들이 보이고 그거랑 아길레가 여전히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게 엄청 대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 약간 그런 궁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제 우르사를 몰아내고 새로운 황제를 이렇게 막 뽑는데 원래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그 자기의 한계에 계속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집착처럼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집착이 좀 심해진 것 같다는. 그 악기 얘기해 주세요. 아, 그 악기 있잖아요. 그 배나무 같은 걸로 만든 이렇게 한자. 그게 이름이 시쿠라고 하네요. 시쿠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삼포냐라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유래된 악기고 이런 걸 팬파이프 악기라고 한대요. 그 악기가 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렸잖아요. 배가 들숨도 표현하는 악기라고 아까 얘기를 해줬는데 뭔가 그 헐떡이는 숨소리가 엄청 잘 들리는 악기여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소리가 안 나면서도 뭔가 좀 흥겨운 게 되게 영화랑 잘 어울리는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너무 좀 도구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영화에서 끝까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기레가 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니까 불라고 하면 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기레가 뭔가 그 분위기를 일단락 시키려고 불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 풍경이랑 막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냥 너무 평화롭게 풍경과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주하는 사람도 뭔가 그냥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 수도사에 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신부님이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같이 선발대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아기레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수와 원래 이 선발대의 그 대장의 부인이 이제 신부님밖에 이제 믿을 게 없다 해가지고 신부님한테 가는데 신부님이 되게 뭔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강한 자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화로울 건데 바람이 한번 불면 그 평화도 다 사라질 거다. 근데 그런 말을 너무 이렇게 막 사악한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신실한 수도사의 표정으로 하니까 진짜 저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좀 정신 나간 상태에서 들으면 그냥 이제 손잡고 그냥 끄덕이면서 감아받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우르스와한테 인민재판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아기르는 그냥 죽이고 싶었는데 황제가 그래도 내가 황제인 이상 또 법이 존재해 이러면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또 판사 역할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 아까 무수가 말해준 그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선주민들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되게 노력하다가 그들을 죽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욕망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저 진짜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되게 초반부인데 그 선발대가 뗏목을 타고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뗏목을 타고 어느 강기슭에 이르러서 그 강물이 너무 물살이 세고 좀
험악한 상황이어서인지 몰라도 다 이렇게 강기슭으로 내려왔거든요. 다 땅에 왔는데 그 뗏목 하나만이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데 휩쓸려서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수아는 대장이니까 아, 저들을 도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른 몇 명을 저쪽 강기슭, 다른 쪽 강기슭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서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기레가 되게 냉정하게 그 포수, 그러니까 대포 쏘는 사람한테 대포 쏜 지 좀 오래되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포 쏘는 사람이 약간 그냥 끄덕이면서 대표에 이렇게 되게 능청맞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담배에 불 붙이는 것처럼 불을 붙여서 그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뗏목에다가 대표를 쏴서 이제 그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뭔가 너무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고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좀 오히려 되게 인간한테 모두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게 되게 더 끔찍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게 그걸 돌아보게 되게 효과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보면서 아직 살아있을 때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누가 습격해서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워서인지 다 죽어 있잖아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아. 그래서 근데 굳이 저거를 목숨을 걸고 저 시신을 수습하러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이러잖아요. 뭐 저들은 여기보다 더 신선한 땅에 묻힐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종교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했거든요. 그렇게 좀 저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살아있을 때 되게 효율적으로 생각한 게 저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저걸 구하려다가 더 많은 희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효율충. 근데 좋은 장군은 효율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르수아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책임은 다 내 몫이고 그들에 대한 그 희생도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납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귀레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 약간 뭔가 그 섬찟한 느낌이 들면서 인간에게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에 약간 좀 두려워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니까 선택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둘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기레가 무서운 이유는 그게 한쪽이 없게 느껴져서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그냥 쏴서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과 다른 마음이 공존하는 게 안 느껴지고 어떤 고민 없이 그걸 해치워버리는 게 너무 그냥 진짜 표현하듯이 담뱃불 붙이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게 좀 너무 그게 인간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냥 아기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딱히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목표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배랑 무수가 그
뗏목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구해야지. 약간 어떻게 막 이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기레는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장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좀 어떨 때는 되게 웃기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을 날렸는데 막 뻐끔뻐끔거리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건 되게 의도적으로 좀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그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뭔가 인간성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아길의 뭔가 약간 성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네요. 저도 그 장면 되게 웃겼는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지치고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소금을 못 먹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나는 이제 도망갈 거야. 나는 피사랑한테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떤 두 사람이 하는데 너무 아기레 앞에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너무 다 들리게. 그래서 아기레가 한 명 시켜서 이렇게 다가가서 이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대놓고 다가가는데 아무도 피하지 않고 막 계속 말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목이 잘리고 뻐끔뻐끔 하는데 저는 그 장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저도 되게 잔인하게 느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무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이 헤어조크는 어떻게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모습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감독 본인도 그냥 되게 그걸 관찰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약간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벤은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 영화의 되게 무서운 점은 나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린 하게 될까? 이 영화의 무서운 점은 바로 현실적이라는 점이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이게 진짜 웃긴데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이 작동하는 그런 논리 아닌 논리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도 너무 요즘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헤어조쿠가 관심이 있었다고 라고 말을 하지만 파헤쳐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우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인 우리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동하는 스피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정치인들의 스피치 안에서 클릭되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에 감화될 때 사용하는 표정이나 제스처나 아니면은 욕망 같은 거를 바라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종교처럼 원하는 내용을 말해줬을 때 느끼는 쾌감 같은 거?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뭔가 그 욕망을 알아채고 그 욕망을 입으로 꺼내서 말했을 때 그걸 믿고 싶게 만들고 따르게 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헌재에서의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사실관계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우스꽝스러워하는 그런 감상조차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하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그 현재의 상황과의 그 너무 유사성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남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볼 일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웃다가 보니 웃을 때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까지 그 안에 포함인 거지 사실은. 결국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게 이 영화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다 있어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뭔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뭔가 저는 이유라기보다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를 다 갖고 있겠죠. 근데 그게 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다 합당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유에 어떤 배경들이 있고 어떤 컨텍스트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뭔가 그런 격렬한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런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녹음과 이 영화가 어떤지 어떤 의미로 남겨질 것 같은지. 헤어조크 영화를 드디어 봐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라는 어떤 이상한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은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건 좀 힘들거든요. 뭔가 나도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보고 나니 홀가분하고 근데 또 헤어조크의 다른 것도 다른 영화나 다른 다큐나 그런 것도 안 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서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닌데 볼만하다. 저는 갑자기 약간 되게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 같은 게 들어가지고 영화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지금. 그게 어딘데요? 안데스 산맥?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이제 찾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아까 배가 얘기해준 그런 뭔가 현실 나의 욕망을 쫓는 것과 어떤 무관하게 현실이 흘러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인상이 남고 그게 내일이 아니라 남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의 역사가 많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인간이구나. 너무 어려운 퍼즐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리고 뭔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땀 흘리고 배다운 생각 배고프고 그래야 헛소리하는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기레는 여기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 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네 에드워드 양 왜 이 영화를 보고 감독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 처음으로 돌아왔다니까. 그런 의문을 품으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갖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을 수도 없고 저는 그 의문을 쫓아내기 위해 엄청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의 죽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재밌어 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약간 나중에 남긴 어떤 흔적이나 아니면 물어봐야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랑 그 사람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정보도 다르고, 그래서 사후에라도 뭔가 물어보면은 생기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나? 재밌다고 느끼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무리 해볼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